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영상 올립니다. 요즘에 바쁜 일이 생겨서 영상을 늦게 올리게 되었어요. 바쁜 건 좋은데 그냥 바쁘기만 하네요. 오늘 영상은 사물이 있어야 잘 그리는 사람과 사물이 없어도 상상만으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 두 가지 각각 다른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 제가 요즘 유화 브러쉬로 정우라를 오랜만에 그리다 보니 이런 내용 한번 이야기해 보면 좋겠다 생각하게 되었어요. 무슨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할까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조금 궁금증 해소,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은 그림의 다양한 용도에 따라 그림 그리는 사람을 부르는 명칭도 정말 다양해졌어요. 오래전에는 화가 이렇게만 불렀겠죠. 지금은 화가, 일러스트레이터, 디자이너, 웹툰 작가, 컨셉 디자이너 등등 그만큼 장르가 너무 다양해졌어요. 미술 전공자라고 해서 꼭 붓을 들고 캔버스에 그림을 그려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평소 취미 미술로 그림을 그리던 주부가 어느 날 웹툰 작가가 되기도 하고 진입 장벽이 높은 것도 아니고 게다가 학벌도 따지지 않고 어쩌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몇 안 되는 직업군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지망생들도 은근히 많은 것 같고 아마 유튜브를 보면서 혼자 고군분투하는 학생들도 많을 거예요. 그림을 그리는 이유는 내가 좋아서 재미있어서로 시작하지만 이게 막상 직업이 될 때는 실력도 되고 속도도 빠르고 남들보다 뭔가 특별함이 있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하면 나만의 조금 특별한 그림체를 만들지 하고 이 작가는 어떻게 이런 그림체로 그림을 그리지 하는 고민 초보 때 저도 많이 했던 고민들이에요. 아무튼 서두가 긴데요. 일러스트레이터가 되고 싶거나 상업미술 쪽으로 진로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이런저런 것들에 대한 조금 실마리를 풀 수 있는 내용이지 않을까 해서 내용 준비했습니다. 앞에서 말한 사물을 보고 그리는 사람, 보통 서양화의 풍경이나 정물화, 인물화 그리시는 분들 여기에 해당되겠죠? 만약 이런 그림을 그리는 사람에게 보지 않고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 그림이 좀 단순해지기도 하고 자칫 유치해질 수도 있어요. 만족스럽지 않을 거예요. 또 만화를 평소에 잘 그리던 학생에게 석고상을 보고 사실적으로 그리라고 하면 엄청 당황해하고 흥미를 잃게 되는데요. 자신만의 그림 방식으로 그리다 보니까 그림이 늘지 않고 나중에 한계에 부딪히면 어떻게 해결하는지 해결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비로소 처음부터 그림 공부를 다시 해야 하나? 이런 경우 저는 종종 봤어요. 예전에 TV 프로 중에 영재들이 나오는 프로그램에서 그림을 잘 그리는 영재 아이가 나왔는데요. 혼자 엄청난 양의 그림을 그리면서 상상의 날개를 펼쳐서 그리다가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 입시 미술에서 난감해하는 걸 봤어요. 그걸 보고 우리나라 입시 미술의 병폐 이런 식으로 흔히들 말하는 분들이 있던데 이게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게 그림이라는 게 석고상이나 만화나 결국 그림인 거잖아요. 외계어와 지구어 그런 게 아니니까 같은 지구어인데 그 아이는 모두 전환이 안 된 거죠. 너무 혼자 오랫동안 같은 스타일로 그리다 보니까 다른 방식의 그림에서 모두 전환에 렉이 걸린 거죠. 석고상을 그리는 게 독약도 아니고 당연히 그림을 그리려면 기본적인 드로잉 실력과 빛의 원리 정도는 알아야 하는 거고 또 그 나이 아니면 그런 그림 연습할 기회도 사실 없거든요. 그 아이는 너무 일찍 자신의 스타일이 생긴 건데 평생 그런 그림만 그릴 거라면 모르겠지만 또 그림체가 더 발전할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의 렉이 세게 걸린 거라면 극복하기 좀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본인도 엄청 괴로워하더라고요.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모두 전환을 해주는 선생님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외국인들이 한국말 할 때는 영어 단어가 생각이 안 난다잖아요. 영어로 모두 전환을 해야 하는데요. 적절한 비유인 것 같아요. 아무튼 입시 미술을 탓할 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다들 아시죠? 피카소도 사실적인 묘사 엄청 잘하는 거. 입시 미술이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이상한 그림 방식이 생겨난 거지 석고대생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오랫동안 직업인으로서의 그림을 그린다는 게 사실 한 가지 그림 스타일로 평생을 그릴 수는 없거든요. 아이가 성장하듯 그림 실력도 나이가 들면서 바뀌고 발전해야 오랫동안 즐기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림 실력이 늘려면 자신에게 생기는 난관들을 하나씩 해결해 가야 하는데요. 기본 원리를 모르면 허공을 헤매게 돼요. 사람마다 다양한 방식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보고 그리기가 80, 상상화가 20, 또 반대인 경우 이 두 가지 방식을 자유자재로 그린다면 그림의 폭이 굉장히 넓어질 수 있어요. 나는 어떤 비중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나 생각해보고 어떤 방식을 선호하는지 알게 되면 그림을 연습할 때도 이건 어디에 필요한 연습이고 어떤 게 부족하니까 어떤 부분을 더 연습해 봐야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연습할 수가 있어요. 무작정 아무거나 연습하면 비효율적이니까요. 이런 점은 그림체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적인 묘사 30 정도의 상상적 묘사 60 정도의 그림체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그림을 보면 아주 매력이 있어요. 그림체를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는 작가들, 외국 사파분들 중에 많아요.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트렌드 같은 게 있어서 엄청 유행을 좀 타고 하지만 묵묵히 작업하시면서 실력 있는 분들도 많죠. 이미지를 보여드리고 싶어도 저작권 때문에 저작권에 안 걸리는 오래된 그림들 위주로 보여드리고 있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디자인 감각은 또 별개예요. 참 그림 공부 어렵네요. 저도 아직 노력 중인데요. 요즘은 할 게 너무 많아서 막상 그림을 그리는 시간을 줄고 있다는 게 함정이네요. 다른 작가분들 그림을 감상할 때 이런 사실에 포인트를 두고 감상을 하면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고 그렸는지 엿볼 수 있어요. 그리고 자신만의 그림체도 어느덧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돼요. 물론 시간과 노력은 필수 조건이고요. 오늘 영상은 보고 그리는 스케치와 보지 않고 참고만 해서 그린 인물 스케치 두 과정이에요. 두 그림이 얼마나 다른 방식으로 그려지는지 또 어떤 느낌인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채색 방법도 각각 다르겠죠. 다음에 채색 영상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참 할 게 많네요. 사용한 브러쉬는 6B 펜슬, 시크앤 펜이고요. 레이어를 바꿔가면서 디테일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그렸습니다. 별로 특별한 건 없어요. 저는 이런 식으로 스케치를 해요. 외주 일을 할 때 스케치 피드백을 고려해서 1차 땐 러프하게 그려서 보내고 두 번째 정도에 정확하게 스케치해서 보내줘요. 담당자들도 그림 스케치만 봐도 그림 실력을 알아봐요. 그래서 제가 누차 강조드리지만 드로잉은 매일 연습해야 돼요. 드로잉의 필력은 시간과 노력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흉내를 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강좌는 여기까지 썰을 풀겠습니다. 구독자가 조금 늘고 있어서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준비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그리는 그림 녹화해서 영상 만들어 봐야지 해서 시작했는데 편집 속도도 빨라지고 그림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도 되는 것 같아서 더 잘 만들어 보고 싶네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도 부탁드립니다.